두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11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9명, 해외 유입이 11명인데요.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최근 들어서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좀 안정세를 보이는가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세 자릿수로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다시금 급증한 이유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 3일간 아무래도 두 자릿수였는데 다시 또 세 자릿수로 올라가게 되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대유행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이후에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감소 추세에 있어서 예. 다시 잡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지금은 감염원을 모르는 감염이 많기 때문에 예.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는 소규모 감염들이 집단 감염으로 가는 중간에 검사가 되는 것들 예. 또 월요일, 화요일이 상대적으로 검사가 좀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일이 조금 늘었다는 걸로 봐서는 예. 어떤 검사 수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앞으로는 이런 두 자리, 세 자리 약간씩의 변동이 보이는 그런 확진자 수의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과연 추석 전에 안정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도 불투명해진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중단이 연일 논란입니다. 백신은 이제 생산부터 접종 그 과정이 일명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냉동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송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상온에 노출된 상황들이 많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2 내지 8도라고 하는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냉장차에 문이 열려 있거나 또 판자 위에 박스가 쌓여 있거나 이렇게 방치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불가피하게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예년에 계속 이 유통을 맡아왔었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이번에 일을 맡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낮은 그 조달 가격을 제시를 해서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그 입찰가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업체들이 예전에 입찰 담합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문제다라고 예. 하는 또 반론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그 점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유통업체를 또 대행해서 배송을 맡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예. 이 업체에게 정확한 교육이 실시되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정상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백신들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의료기관에 이미 공급된 500만 도스 가운데 일부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2에서 8도 사이에 유지가 못 되게 된다면 예.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저희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백신의 일정 모양새에 딱 맞는 열쇠와 자물쇠 같이 딱 예. 맞는 항체를 만들게끔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효과를 못 발생하게 하는 기전이라고 볼 때 예. 그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의 변성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꽤 높은 온도에서 짧은 기간에 노출될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5, 60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 실제로 실온이 햇볕이 상해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노출됐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 그리고 이동할 때 쓰였던 용기들 상태에 대해서 다르기는 한데 예. 보통 플라스틱 상자나 철제 상자 이런 거에서 이동이 된다면 10도씨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5-6시간 정도부터 예. 거기서 냉각재나 이렇게 스티로폴로 된 것들은 길게는 하루 정도까지 10도 이하로 유지됐다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동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상온에 또 어느 정도의 온도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과정 2주 정도의 결과를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험 결과 저희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백신 조달 업체 이 신성약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또 두 가지 주장을 해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성약품 측에서 5분 정도 노출이 되는 것은 백신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간에 따르면 예. 근데 이제 그 보관을 한 용기가 종이박스라고 그래서 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 원래 운반을 했던 그 차체 내에서의 온도가 5도 이하로 유지가 됐다면 5분 정도의 간격이 큰 변화를 가져왔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예. 이제 백신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는 차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져가는 사이에도 뭐 그 보관 용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인계받는 순간에도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온도와 그 지체된 시간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 아마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가 예. 되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그거를 5분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잘 지켰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종이박스에 담겼다라는 증언도 나와서 또 논란인데 그 이 신성약품 측에서는 오히려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하면 백신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저가 좀 예.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송 용기를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철제나 아니면 플라스틱 상자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로폴에 화학적 매개체가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종이 상자에서 옮겨간 물론 차에 있는 때는 문제가 없고요. 차에 냉동차, 네. 냉장차 이런 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서 나와서의 그 운반하는 기간과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이가 냉동에 들어간 거하고 스티로폴이나 다른 것들이 냉동에 들어간 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아마 예.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독감과 코로나19 이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들이 더 안타까운데 앞으로 보다 좀 확실한 운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처음에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뭐 실핏줄을 타듯이 들어가서 이제 곳곳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호흡도 잘 맞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19에서 방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한 이 독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가 부각이 됐고 이번 기회에 이제 예전에 조금 살펴보지 못했던 대규모 물량의 운송, 이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4차 추경안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빠르게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정부가 밝힌 상황인데 이제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그리고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빠르게 이제 안내를 받아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이 좀 있는데요. 아동 돌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 이하에 예. 해당하는 그 한 명당 20만 원. 원래 예정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건데 그것을 지급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더해서 13세부터 15세 한마디로 중학교 학령 인구에 해당하는 예. 이 연령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또 인당 15만 원 지급이 되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 자금이라고 해서 예. 이 지원도 갖춰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쪽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 주어지는데 집합 제한 업종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추가돼서 200만 예. 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이 150만입니다. 그리고 금지 더 높은 등급의 제재를 받았던 규제를 받았던 이 사업장은 200만 원 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빙 서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별다른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추석 전에 자금 지원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여기에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 있는데 1차에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이번에 50만 원 추가로 받는 것이고 신규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증빙 서류가 따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10월에 신청을 해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받는 그런 일정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뭐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 꼭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별로 확진자 사례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짚을 건데요. 동해시가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망상동에 사는 60대 여성분이신데 경기도 시흥 확진자의 친인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이 시흥시 확진자분께서 동해시의 곳곳을 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뭐 약국, 주요소, 식당. 혹여나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제 청정 지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와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지금 이제 밀접한 접촉을 장시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가장 위험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국과 주유소는 긴 시간 거기 머무는 그런 곳은 아닐 것 같고요. 단지 식당이나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는 방문 장소가 있다면 예. 그 부근에서 접촉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게 동해 전체로 크게 퍼질 가능성보다는 이 산발적인 감염이 약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동해시의 사례 또 짚어봤고 수도권도 보면 지금 수도권은 계속해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남구 신도벤처타워에서 지금 6명이 확진이 돼서 누적 확진자가 32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건물 9층에 이제 동훈산업개발이 있었고 10층에 조강도시개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두 곳의 공통점을 보면 부동산 개발이나 뭔가 투자 관련 상담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상담 과정에서 좀 집단 감염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상담원과 어느 정도 그룹핑이 돼서 예. 장시간 같이 그거를 논의할 수 있는 장소는 확실히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길어지면 중간에 휴식 시간이나 이런 때 차를 마시거나 할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 상담을 하시거나 이 발표를 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 그런 밀집된 장소에 가실 때는 조금 더 마스크가 방어력이 높은 구사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겠고 휴식 시간에 같이 모이지 않고 바깥으로 잠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어떤 상담이나 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벤처타워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오피스텔에서도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공간의 특성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업주에 있기 때문에 공간들에 대한 관리 점검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충북 청주 사례 짚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더 나왔는데 지금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곤 있습니다만 두 분 모두 부산의 한 건강보조식품 설명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설명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네요. 네, 코로나19 소식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 설명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 설명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 사업 설명회들이 사실은 이제 뭐 다단계라든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굉장히 은밀하고 소수의 모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를 잡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끼리 이제 주의력은 높이면서도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장소를 잡기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잡을 때도 다른 업체가 장소를 대신 잡아준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 추적하기도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식품 관련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식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취식을 하게 되는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인데 예.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추적하기도 어렵고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게 건강보조식품을 어떻게 이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어보고자 하는 분들이 오히려 예. 가서 건강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국에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좀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설명회라든지 여기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참석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사업 설명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성을 강조를 해도 확진자들이 잇따르니 보다 강력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인력도 있고 다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장소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주체들부터 먼저 교육을 좀 받거나 그쪽 주체와 좀 소통을 해서 어떤 설명인지 이걸 떠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혹은 밀집된 곳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강연은 이제 빌려주지 않는 예. 그런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공권력으로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 사이에서 먼저 좀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추석 연휴일 것 같습니다. 뭐 당국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분들께서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초나 명절을 위한 이동뿐만 아니라 여행을 금지해달라라는 청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실제로 추석 연휴가 이 방역의 어떤 고비로 떠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제적 대책은 어느 정도 나올 만큼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 추석 연휴 주요 기간에 한해서 무료로 그냥 통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년 추석과는 다른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기로 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벌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행 서비스에 대한 그런 안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 기차에서 좌석을 예매할 때도 한 줄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뭐 어떤 독재 국가라든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락다운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예.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결국에 이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친척을 만난다라고 하는 목적 이외에 동선을 너무 많은 곳에다가 잡지 않는 그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정부에서도 방역 당국의 목표가 추석 전에 두 자릿수 일일 확진자였는데 지금 계속 추가 파르르 흔들리듯이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일일 확진자 수라는 통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내려가시려고 고향에 가시려고 했던 분들도 조금 취소하는 그런 흐름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오는 금요일이죠. 25일에 추석 특별 방역 조치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교수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방역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지요? 추석 여행을 그냥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지금 감염원이 알 수 없는 그런 경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권력에만 의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예. 개인 방역에 충실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예방법일 것 같고요. 예. 첫 번째로는 마스크 하는 거 당연히 아실 건데 지금은 손 씻기와 관련된 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기를 통한 감염을 지금 확실히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신 상태라면 손 씻기를 충실히 하시는 것 그리고 가급적 모임을 크게 가지는 거 이런 거를 가족 간에도 조금 소규모로 움직이지 대규모로 움직이는 건 조금 자제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지는 않게 개개인의 방역은 충실히 하지만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조금 편안한 추석을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권력에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결국 개인들이 방역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이번 추석 연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 좀 짚어볼 건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기 파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병원을 탈출해서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던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완치를 해서 퇴원을 하셨는데 동시에 경찰에 체포가 됐더라고요. 어떤 처벌 받게 되는 네, 겁니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뭐 퇴원과 즉시 체포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이게 격리 거부라든지 그리고 치료 거부 이런 부분들은 예방법 위반 중에서도 형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이런 수준에서 물론 재판이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이런 재판이 있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저희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교훈을 주는 그런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소식도 짚겠습니다. 중국에서 냉동식품을 수입하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산 오징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갈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지금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수입 냉동식품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지금 위험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는 입이 아니라 눈의 점막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가 아시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냉동식품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몸에 들어와서 작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보면 냉동식품에 있던 것이 옮겨서 이동되고 그다음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익혀서 드실 거거든요. 물론 열에 의해서도 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예. 그래도 100도 이상의 열에 이렇게 가온을 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장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수용체가 있기는 한데 그 효과는 미미할 걸로 생각되어서 우선 그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의 상태가 방어력이 충실할 때는 남은 병에 걸려도 나는 병에 안 걸리거든요. 식중독의 예. 특징이 그렇습니다. 한 몇십 명이 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감염 증상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속해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기 쉬우신 분들은 자신의 체력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섭취할 때 어떤 부분들까지 중요하게 또 지침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얘기를 하면서 냉장 온도를 냉동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정해 드리겠고요. 오늘은 코로나19 소식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